여러분, 오늘 좀 위험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미국이 이란이랑 전쟁한다고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기름값은 오르고, 주식은 출렁이고, 관세 폭탄에 무역 전쟁까지. 근데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 보고 있으면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600년 전에 죽은 조선의 왕인데요.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라. 내 뜻대로 할 것이다. 저자들은 다 가짜다. 자기 입속만 챙기는 자들이다. 이 선을 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전부 같은 사람이 한 말 같죠? 근데 아니에요. 한 명은 600년 전 조선의 왕, 연산군. 한 명은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오늘 이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볼 겁니다. 1494년 조선 10대 왕 연산군이 즉위합니다. 나이 22, 잘생기고 총명하고 시도 짓고 그림도 좋아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왕, 즉위하자마자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당시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엄격한 규칙으로 돌아가는 나라였어요. 세상 모든 일에 정해진 답이 있고 그 답을 해석하는 권한은 신하들, 사대부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왕이 뭔가 하려 하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왕이 새로운 걸 시도하려 하면 전례가 없사옵니다, 전하. 심지어 왕인데 매일 아침 신하들 앞에서 유교 경전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이걸 경연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왕인데 매일 식재 검사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연산군의 눈에 그 신하들이 점점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 나라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 자기들 자리 지키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느 날 연산군은 폭발합니다. 듣거라. 너희는 날마다 법도 외치지만 그 법도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 결국 너희 권세를 지키는 것 아니냐? 이제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이 나라의 법은 내가 만든다. 그렇게 시작된 게 무오사와 갑자사화입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쫓겨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연산군은 경기도 일대 넓은 땅을 자신의 사냥터로 만들어버립니다. 거기 살던 백성들은요, 하루아침에 다 내쫓았어요. 그 경계에 커다란 표식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금표입니다. 이 선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오는 자는 죽는다. 백성들은 살던 땅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원송이 하늘을 찔렀죠. 이제 2025년 미국으로 가볼게요. 2015년 황금빛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한 남자, 도널드 트럼프. 기성 정치인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저 아저씨가 대통령을 TV쇼 하던 사람 아냐? 했던 게 현실이 됐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요. 트럼프가 처음 등장하며 외친 말 기억하시나요? 워싱턴은 거대한 늪입니다. 정치인들, 관료들, 언론들 다 썩었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척하지만 사실 자기들끼리 해먹는 겁니다. 나는 그 늪을 청소하러 왔습니다. 오직 나만이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압니다. 수만 명이 열광했습니다. 맞아, 저 사람이 우리 마음을 알아. 그리고 트럼프도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미국 남쪽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선을 허락 없이 넘어오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연산군의 금표. 이 선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죽는다. 트럼프의 장벽. 이 선을 넘어오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 6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구조가 너무 닮았습니다. 물론 맥락은 달라요. 연산군의 금표는 자기 사냥터를 위한 것이었고 트럼프의 장벽은 국가 안보와 이민 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메시지만큼은 600년을 뛰어넘어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파괴적인 지도자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만들어낸 토양이 먼저 있어요. 연산군이 등장한 조선, 뭐가 문제였냐고요? 신하들이 성리학 잣대로 모든 걸 재단하면서 사회가 굳어 있었고 신하들끼리 파벌 싸움을 벌이는 동안 정작 백성들 살림은 뒷전이었습니다. 왕조차 숨이 막히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 많아요. 나는 30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공장이 멕시코로 이전한다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아이들 대학 보낼 돈도 없어졌어요. 근데 워싱턴 정치인들은 계속 잘만 살더라고요. 트럼프가 처음으로 우리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결핍이 먼저 있었고 그 결핍을 채워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연산군도 트럼프도 그냥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조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 어떻게 됐을까요? 집권 초기엔 47%였어요. 그러다 40%대로 떨어지더니 지금은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33%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집권 2기 들어 최저치예요. 이란과의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하고 관세 전쟁으로 물가가 치솟고 주식시장이 출렁이면서 민심이 급격히 돌아섰어요. 미국인의 77%가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답했고 65%가 트럼프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단단하던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여기서 섬뜩한 역사의 데자뷰가 등장합니다. 연산군도 딱 이 순간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신하들만 등을 돌렸는데 결국 백성들까지 마음이 떠나버린 순간, 그게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마지막 아시나요?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중종 반정. 연산군은 하루아침에 왕 자리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그해 그 작은 섬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어요. 왕이었던 사람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요? 연산군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에겐 아직 콘크리트 지지층이 남아있어요. 공화당 강성 지지자들은 여전히 9대1로 트럼프 편입니다. 연산군이 궁궐 안에서 혼자 칼을 휘둘렀다면 트럼프는 아직 광장에서 함께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이대로 지지층을 잃고 고립된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반등할 것인가. 역사는 이미 비슷한 장면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미치광이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 어떻게 보이시나요? 상화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하루아침에 땅에서 쫓겨난 백성들의 고통은 어떤 이유로도 가볍게 볼 수 없어요. 역사가 그를 가혹하게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왜 수천만 명이 그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는지, 그 사람들이 느꼈던 결핍은 무엇이었는지, 이 질문을 외면하면 우리는 절대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600년 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일이 있었고, 어쩌면 600년 후에도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산군은 폭군이었을까요? 비운의 완이었을까요? 트럼프는 파괴자일까요? 시대의 반작용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지율 33%의 트럼프는 연산군의 길을 걷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정답 없는 토론, 언제나 환영합니다. 600년의 시간을 함께 여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 오늘을 잇는 곳, 역사 탐험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